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본래 서울에 있는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가 정부 지원금 명목 비슷하게 회사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현재는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내려간 지 4년 정도 되어서 자연스럽게 아내와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지요. 아들 1명, 딸 1명이 있는데 아들 한 놈은 군대에 가 있고 딸은 외고를 졸업해서 외국으로 화학 관련한 과가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와 저 둘만 지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금요일 퇴근하고 서울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말 부부죠. 아내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활동하다가 피아노 학원을 내고 밑에 선생님들을 두고 운영하고 있죠. 둘 다 맞벌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라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사이도 뭐 그렇게 다정다감하지 않아도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주 주말마다 제가 올라갔었는데 최근 회사에서 큰 거래처와 일을 처리하는 게 있어서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고서도 주말에 올라간다고 아내에게 말하고 집에 갔습니다. 이때 제가 아내의 이상한 김새를 눈치챈 거죠. 금요일 날 밤에 집에 도착하고 아내와 함께 막걸리 집에 가서 취할 정도로 한잔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서 씻고 잠에 들려고 했는데 도통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내 먼저 재우고 제가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는데 자꾸 아내 쪽 핸드폰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책 읽는데 자꾸 시선이 아내 핸드폰 쪽으로 가서 핸드폰을 엎어두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수백 통이 와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큰일이 생긴 건가 해서 아내 핸드폰을 켜서 보았습니다. 방 제목이나 말하는 거 보니까 등산 동호회인 것 같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대화하는 이야기도 주말에 어떤 산에서 몇 시까지 모이고 뭘 먹을지 투표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 방 안에는 몇십 명이 있었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채팅창이 이상하더라고요. 한 명과 대화 중인 채팅창 그리고 아내를 포함한 4명이 있는 채팅창 이렇게 2개가 있는데 4명이 있는 채팅창 방 제목은 설악번개고 한 명이 있는 채팅창 방 제목은 그냥 하트 이모티콘 하나였습니다. 둘 다 들어가서 확인하니 4명이 있는 채팅방에는 저번에 간 동해 바다쪽 횟집 회가 예술이다. 가격 대비 맛이 최고다. 또 가자. 이번에 어디 갈까 뭐 이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 아내가 바람핀다는 것 알겠더라고요. 동해바다 이야기는 아내가 저 몰래 바다로 여행 간 거라는 것도 알겠고요. 한 명 있는 채팅방을 들어가 보니 이번 주말에 2차 노래방 끝나고 우리끼리 호텔 가서 놀자고 확인하면 툭 지우고 이런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동안 메시지 주고 받은 것은 또 지웠는지 그렇게 많은 양의 메시지가 있지도 않더라고요. 자는 아내를 깨워서 당장이라도 깽판 치고 싶었지만 일단 한숨 고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로 이혼까지 한 제 초중고 동창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정말 너무 큰 배신감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겠고요. 다행히 친구는 자고 있지 않았고 제 전화 받아서 이야기해줬습니다. 본인이 이혼 소송을 해봤지만 우리나라 법률상 간통죄로 없어지고 큰돈 받지 못한다. 그리고 너가 살아온 세월 때문에 더더욱 큰 금액 얻으려고 이혼 소송하는 건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절망스러워서 한켠에서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꺼억 숨죽이며 울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약해지지 말고 이혼 소송대로 하고 아주 그놈들의 현장 덮쳐버려서 망신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다음 만남이 언제냐고 저한테 물더라고요. 본인이랑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덮치자고 하더라고요. 아주 개망신 주고 그 남자놈 집안에도 다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요. 본인이 제일 후회되는 게 상처받아서 질질 울고 아무런 복수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이혼대로 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처만 받은 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은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 이 상황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비슷한 일 먼저 겪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주말 오전에는 저희 부부 둘 다 각자 볼일 보고 쉬느라 터치 안 합니다. 오후 밥 먹을 때만 같이 만나서 이것저것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주말이 된 저는 오전 일찍 친구 만나야 한다고 아내한테 말하고 집에 나왔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하니 본인도 오늘 모임 있다고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니 저한테 친구랑 저녁까지 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죠. 저한테 모임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함께 모숙소에 가서 그 짓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친구와 만나서 친구 차 타고 그 산을 향해 갔습니다. 차에 타니까 친구가 등산복을 쫙 다 갖춰 입고 모자도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에 수건 같은 걸로 입이랑 목을 다 가렸더라고요. 본인이 그 모임 따라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갈 테니 너는 차 안에 있어서 내가 보내는 문자만 확인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놈들 놓치면 끝장이니까 친구가 따라간다고 하면서요. 제가 가면 아내가 눈치챌 수 있으니요. 그렇게 산에 도착하고 모임 시간이 시작된 지 한 30분 정도 지난 날 친구가 문자가 왔습니다. 제 아내가 도착했다고요. 딱 봐도 1시간 이내로 등산하고 내려올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등산하고 내려와서 그놈들 2차 3차 가는 거 따라가서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덮쳐서 아주 개망신을 주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딱 기다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기는 1시간이 좀 넘었나 차에서 멍하니 산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올라갔던 등산 모임원들이 한두 명 모이는 게 보였습니다. 뭐 10몇 분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두세 팀으로 나눠서 가더라고요. 친구는 전화와서 차에 시동 걸으라고 하고 해서 걸었습니다. 친구가 황급히 뛰어와서 차에 탄 후 파란색 차를 따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 아내랑 그놈이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차에 타고 가길 10분이 지났나 감자탕집에서 내리길래 밥 먹나 싶었는데 그 뒤에 있는 모텔로 가더라고요. 친구가 당장 내리지 말고 본인이 전화하면 내리라고 해서 부들부들거리고 쌍욕이 나오려는 걸 참고 기다렸습니다. 차 안에서 보니까 친구가 내려가서 그놈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뭐라고 한지 몰랐는데 곧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전화 왔습니다. 친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니까 지금 당장 여기로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전화 끊지 말고요 알겠다 하고 전속력으로 친구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서 친구가 전화하고 있는 핸드폰을 확 낚아채고 그놈한테 얼굴을 보마자마 욕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짐승처럼 발정 나서 산에 와서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남의 여자 꼬셔서 불륜이나 하냐? 네 아내는 이거 아냐? 너는 이제 끝이야. 내가 한번 도끼 품으면 얼마나 지독한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니 그놈도 저한테 똑같이 욕 퍼붓고 당신 뭔데 남의 핸드폰 잡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있는 허세 없는 허세 가우 부리더라고요. 아내는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라서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대체 언제부터 따라온 거야 친구들 만난다며?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내가 너 불륜 저지르는 거 모를 줄 알았니? 내가 주말에만 집에 오고 해서 나 없는 동안 아주 너 동해 바다로 여행도 갔더라. 내가 지금 니네 두 놈들 패주려는 거 옆에 친구도 있고 차만이랑 산 세월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참는 거야.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큰 소리야. 라고 하니 아내는 제가 동해바다 간 것도 안다는 사실을 말하니 변명할 여지도 없어 보였는지 입만 벌리고 벙쪄서 그 남자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며 저를 끌고 가려고 하더군요. 끝까지 그놈이 제 앞에서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당당히 하면서 혼자 욕하고 있는 모습 보니 고삐가 풀려버렸습니다. 제가 그놈 얼굴에 주먹을 꽂아 내렸고 그놈도 제 얼굴에 주먹을 꽂더라고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았던 친구 놈은 저랑 간 힘으로 맞고 제 아내는 그놈한테 달라붙어서 그놈 허리를 잡고 뒤에서 주저앉듯이 끌어내더라고요. 그렇게 친구 놈의 만리로 끌려가다시피 친구 차에서 탔고 그놈도 아내가 울고불고 제발 그만하라고 다 본인 잘못이라고 가지고 제발 가자고 하며 그놈을 달래며 가더라고요. 참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놈한테 달라붙는 모습이 참 아주머 같았네요. 제 친구가 차에 타서 진정하고 그놈 핸드폰 가지고 있지? 라고 묻더라고요. 그놈과 말싸움을 벌이느라 핸드폰의 존재를 까먹었던 저는 모르겠다고 어떻게 한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일부러 그놈 핸드폰 가져오려고 친구가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치고 그놈 핸드폰을 빌려서 저한테 전화한 거라고 합니다. 허겁지겁 친구가 밖에 나가서 두리번 거리더니 바닥에서 다행히 핸드폰을 주워 오더라고요. 아마도 그놈과 몸다툼을 할 때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놈도 정신이 없어서 핸드폰 챙길 생각 못한 것 같더라고. 친구가 산에 올라가면서 제 아내와 그놈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등등 스킨십하는 사진을 뒤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내줄 테니 제가 아내의 핸드폰에서 본 불륜 사실을 싹 다 적어서 그놈 핸드폰 카카오톡 단톡에 다 뿌리고 그놈 전화번호부에 가족들 찾아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그놈한테 진짜 복수하는 거라고요. 저는 진짜 순간 친구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순둥했던 친구가 이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친구의 말대로 그놈 카카오톡에 전부 제가 적은 내용과 사진들 뿌렸고 그놈의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에게까지 야무지게 싹 다 보냈습니다. 등산 가서 불륜 저지르는 놈의 실체라면서요. 싹 다 보내버리고 그놈 핸드폰을 다시 그 장소에 가서 던져버리고 왔습니다. 친구는 저한테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소송 준비하고 이것저것 자료 모으면 더 마음 무너지를 많으니 단단히 마음먹으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 주말 부부로 지내 얼마 없는 제 짐을 챙겨 회사에 있는 저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가 있는 지역에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그놈한테도 위자료 청구했습니다. 아직 그 연놈들과의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란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실직고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고요. 아들이 군대에서 나올 때까지 이 모든 사실은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이 이 사실을 들으면 어떤 짓 할지 모르니까요. 딸에게는 한국에 오면 제가 말하겠다고 하고 아내에게 말해놨습니다. 아내가 울고불고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저는 이 소송 끝까지 할 계획입니다. 정말 동호회에서 불륜 많이 일어난다고 듣기만 했지. 그런 이유로 이혼했으니 말다 했죠. 참 힘들지만 아이들 생각하고 도와준 친구 생각해서라고 힘내볼 생각입니다.